그날 오후 집안은 조용했다. 집 안에는 고요함이 감돌았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은 정원에서 풍겨오는 신선한 꽃향기를 실어왔다. 내 아들의 아내 은지가 부엌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늘 세심하고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다. 평범한 주말이었다. 내 아들은 일주일간의 경무 끝에 지쳐 손자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 낮잠을 청했다. 집은 거의 신비로운 침묵에 휩싸였고 나는 은지와 거실에 단둘이 남겨졌다. 그녀는 가벼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부엌에서의 그녀의 섬세한 움직임은 나도 모르게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존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끌렸지만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은지는 아이스티가 담긴 쟁반을 가져와 소파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졌으며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한 사람의 마음조차도 녹일 수 있었다. 오늘은 우리 둘만 있는 것 같네요, 아버님.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멜로디처럼 들렸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떠오르는 부적절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 분위기와 순간의 친밀감은 이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것은 감정의 위험한 게임 같았고 허용과 금기의 미묘한 경계를 넘나드는 것 같았다. 은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부드럽게 한숨을 쉬고 정원을 바라보았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마치 그 순간의 모든 것이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모하는 것 같았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그녀가 고개를 기울이거나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괜찮으세요, 아버님? 그녀가 조용히 물으며 침묵을 깼다. 나는 깜짝 놀라며 방심한 나를 들킨 것 같은 기분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괜찮아요. 나는 태연한 척 대답하려 했지만 그녀는 눈치챘다. 은지는 항상 사람들을 읽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거의 초자연적인 수준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챘다. 그녀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지만 그 거리감은 순간을 더 긴장되게 만들었다.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고 내가 왜 이렇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젊고 충동적이며 꿈으로 가득 찼던 시절의 흥분을 떠올리게 했다. 은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 둘만 이렇게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녀는 해석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것은 순수함과 도발 사이 어딘가에 있는 감정처럼 보였고 마치 그녀가 무언가를 시험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네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항상 가족들 사이에 있고 손자가 뛰어다니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공기 중의 긴장은 거의 눈에 보일 정도였고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설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순수한 동작이었지만 나의 몸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도 가끔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부드럽고 거의 유혹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말하는 방식, 단어들이 천천히 흘러가는 느낌은 내가 달콤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나는 웃으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맞아요. 때로는 집이 너무 북적거릴 때가 있죠. 내 웃음은 어색했고 거의 강제로 나온 것 같았지만 은지는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닌 듯했다. 우리는 단지 어떤 방식으로든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이었다. 은지는 치마를 정리하며 가벼운 천이 그녀의 다리 위로 우아하게 미끄러졌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내 시선은 저절로 따라갔다. 곧 죄책감이 몰려왔다. 나는 이렇게 느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정은 복잡했고 깊은 감정을 건드리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랬다. 그녀는 내 시선을 눈치챘고 약간 얼굴을 붉혔지만 외면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차를 더 따르려는 듯 몸을 기울였다. 꽃향기가 공기를 채우며 그녀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위험한 게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연결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보이지 않는 자석 같은 흰 말이다. 장인어른,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은지가 낮고 약간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듯했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이지.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내 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장인어른은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그녀의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이 질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말은 내 안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것을 건드렸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묻어두었던 감정이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녀의 질문에서 느껴지는 진심을 느꼈다. 가끔은 그렇다. 나는 손을 바라보며 고백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지 않겠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지친 미소였고 많은 추억을 짊어진 미소였다. 은지는 마치 내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듯한 연민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도 이해해요. 그녀가 말했다. 가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녀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고 그 순간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두 사람이었다. 은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잠시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밖에서 들리는 바람소리, 벽에 걸린 시계의 가벼운 똑딱거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둘만의 감정으로 가득한 그 순간에 갇혀 있었다. 장긴어른, 그녀가 속삭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가끔 삶은 우리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의 눈은 내 눈을 찾고 있었고 마치 대답이나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나는 대답하려 했고 그 긴장감을 덜어내거나 이전의 가벼운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욕망, 죄책감,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기분을 느꼈다. 마치 내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가까움 속에서 우리는 계단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갑작스러운 소음이 마법을 깼고 우리를 현실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내 아들이 내려오고 있었고 은지는 급히 자리를 피하며 치마를 정리하고 자연스러운 척하려 했다. 나 역시 깊이 숨을 들이쉬며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생각들을 억누르려 애썼다. 내 아들은 손자를 안고 거실로 들어오며 걱정 없는 미소를 지었다. 여기 괜찮아요? 그는 방 안의 긴장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물었다. 응, 괜찮아.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은지도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 역시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은 지워질 수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가장하려 해도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방은 더 좁아진 듯했다. 주변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내 아들의 미소는 아무 걱정도 없는 듯 보였고 그에게는 우리 사이에서 벌어진 감정의 폭풍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그는 손자를 안고 소파에 앉아 편안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지는 갑자기 일어나 아마도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했다. 제가 차 좀 더 가져올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밝은 척하려 애썼지만 나는 그녀가 쟁반을 들고 나가면서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무언가가 변했으며 나는 그것을 몸의 모든 섬유로 느낄 수 있었다. 내 아들은 이를 이야기하며 나를 분산시키려 했고 나는 억지로 그의 말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내 마음은 방황했고 은지와 나 사이의 그 친밀했던 순간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다. 곧 은지는 쟁반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이 짧은 순간 내 눈과 마주쳤지만 그 짧은 교차는 내 척추를 오싹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나눴던 그 순간 비록 잠시였지만 우리 사이에 준비되지 않은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누구도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연결이었다.
그날 오후는 겉으로는 평범하게 흘러갔다. 우리는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고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은지와 내 아들은 여느 부부처럼 편안해 보였지만 나와 은지 사이의 기류가 변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둘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변화였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아들은 급히 가게에 물건을 사러 나가야 했고 은지는 나와 집에 남아 있었다. 해가 저물며 거실 창문을 통해 황금빛 햇살이 비쳤다. 나는 어색한 순간을 피하려는 듯 무언가를 정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은지는 나를 따라왔다. 그녀의 시선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장인어른. 그녀가 낮고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불렀다. 나는 즉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를 마주 보는 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응? 나는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심장은 점점 빨리 뛰고 있었다. 아까 일에 대해서 그녀가 시작했지만 문장은 끝맺어지지 않고 공중에 머물렀다. 나는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을 보고 숨을 멈추었다. 은지는 연약해 보였고 그녀의 눈빛은 나에게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설명일 수도 있고 위로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 별일 아니야. 나는 서둘러 말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 그냥 이상한 순간이었을 뿐이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나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고백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 순간 차고로 들어오는 차 소리가 공기를 가르듯 들려왔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끊어버린 소리였다. 내 심장은 멈춘 듯했고 은지는 급히 자세를 고치며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평소처럼 보이려 했다. 아들은 문을 열고 들어와 몇 개의 봉지를 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다시 평범해진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려고 애썼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무언가가 변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화였다. 저녁 식사는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적어도 나와 은지에게는 그랬다. 내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웃으며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다. 나는 은지와 마주치는 눈빛마다 말하지 못한 비밀이 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식사가 끝난 뒤 내 아들은 급히 해결해야 할 업무가 있다며 다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금 걸리겠지만 자정 전에 돌아올게요. 그는 은지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집 안에는 정막이 감돌았다. 은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망설임과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고 나도 그녀를 돕기로 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불필요한 생각을 피하려는 의도였다. 설거지를 하던 중 우리의 어깨가 우연히 스쳤다. 단순한 접촉이었지만 내 피부에는 전율이 느껴졌다. 그녀 역시 같은 것을 느꼈는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접시를 닦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의 긴장은 우리 사이를 숨 막힐 정도로 가득 채웠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모든 정리가 끝난 뒤 우리는 거실로 갔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TV를 보자고 제안하려 했지만 은지가 내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이 실려 있었다. 장인어른,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그녀도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거리가 유지되고 있었다. 무슨 얘긴가? 나는 물었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 눈을 마주쳤고 그 안에는 나를 말문이 막히게 할 정도의 강렬함이 담겨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건 그냥 순간일 뿐인데 왜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녀는 숨길 수 없는 연약함을 드러내며 나를 바라봤다. 저는 한 번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상황을 바로잡을 답변이 있기를 바랐지만 무거운 죄책감과 혼란이 나를 짓눌렀다. 결국 한숨을 쉬며 솔직히 말했다.
나도 모르겠다. 나는 고백했다.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아. 은지야. 우리는 이럴 수 없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맺힌 것처럼 보였다. 알아요. 하지만 가끔 저는 너무 외로운 기분이 들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공허함을 느껴요. 그런데 오늘은 장인어른이 저를 오랜만에 누군가가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느낌을 주셨어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외로움, 연결에 대한 갈망,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끌어당긴 것이었다.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위험해. 나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내게 몸을 기울이며 그녀의 눈빛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듯한 감정을 드러내자 모든 논리가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가까운 존재감, 그녀의 모든 것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은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확고했고 우리 사이의 긴장은 손에 잡힐 듯 선명했다. 지금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녀는 낮고 불확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냥 이 순간을 느끼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언가를 느끼고 싶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다는 욕망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나는 말없이 그 순간에 몸을 맡겼고 긴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터져나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계단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 같았다. 은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얼굴이 붉어졌고 나도 갑자기 일어서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소리는 단지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였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임박한 책임과 잘못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저 위층에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급히 방을 나갔다. 나는 홀로 남아 숨을 고르려 애썼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우리 사이에 시작된 무언가를 쉽게 잊거나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조금 전 은지가 있던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다시 찾아왔고 그것은 나를 그림자처럼 감쌌다. 다시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내 몸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고 무언가 더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몇 분이 느리게 흘렀다. 은지는 아마도 위층에서 스스로를 추스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으려 했던 걸까? 내 일부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연결을 원하고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싶은 그 부분은 멈출 수 없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침묵을 깨는 소리였다. 내 아들이 돌아왔고 그의 존재는 이 집을 채우며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다시 상기시켰다. 그는 들어와 가게에서 산 몇 개의 물건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다. 여기 괜찮아? 그는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응, 다 괜찮아. 나는 자연스럽게 들리길 바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내 혼란을 배신할 것만 같았다. 나갔다 오니 어땠어? 별일 없었어. 그는 아무 이상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말했다. 은지는 벌써 올라갔어? 응,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피곤하다고 해서 쉬러 갔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거의 안도감을 느낄 뻔했지만 죄책감의 무게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잠시 후 나는 나도 쉬어야겠다고 핑계를 대며 내 방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다. 문을 닫자 방은 어둠에 잠겼지만 그 고요함은 내 마음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은지의 모습,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모습.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밤은 길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마침내 눈을 감았을 때에도 불안한 꿈들이 나를 따라다녔다. 꿈속에서 은지는 너무 가까이 있었고 내 심장은 이유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며 방을 부드러운 빛으로 채웠다. 나는 침대에 앉아 지난 몇 시간 동안 10년은 더 늙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단순히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부엌으로 내려갔고 은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공기 중의 감도는 긴장은 분명했다. 내 아들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처럼 있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모든 것이 정상인 척하려 애썼다. 좋은 아침이에요, 은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낮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마치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좋은 아침. 내가 대답했지만 그 말은 내 입에서 낯설게 느껴졌다. 아침 식사는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숨기려는 가벼운 대화로 가득 찼다. 그러나 우리가 주고받은 짧은 시선, 짧았지만 의미가 가득했던 시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중에 내 아들이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자 나는 은지와 단둘이 남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단순한 작별 인사라기보다는 판결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서로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공기 중의 긴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다. 우린 얘기해야 해요. 은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녀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 그래, 내가 동의하며 답했다. 순간의 무게가 내리누르는 느낌이었다. 우리 얘기해야 해. 그녀는 내 쪽으로 조금 다가와 팔짱을 꼈다. 마치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다. 저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위험하고 옳지 않아요. 나도 알아. 내가 답했다. 내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내가 느낀 걸 부정할 수는 없어. 너도 느꼈잖아.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이어진 침묵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나는 그 긴장을 덜어낼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상황을 바로잡을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는 강해져야 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걸 뒤로 하고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우리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너무나 무겁고 마치 우리가 다가서려 하는 거대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은지의 말은 이성적이었지만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 친밀함 속에서 위로를 찾고 싶었다. 은지야, 내가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하지? 내 목소리에 깃든 고통이 나조차 놀랄 정도로 분명히 드러났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내적 갈등과 얽혀있는 죄책감 속 욕망을 반영하고 있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순간 그녀가 물러서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마치 자신도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열려 무언가를 말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세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즉시 서로 떨어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거실 문 앞에 내 아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 담긴 놀라움은 곧 더 깊고 어두운 감정으로 바뀌었다. 방 안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드는 이해심이 그의 눈에 스며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폭발하기 직전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침을 삼키며 죄책감과 절망감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은지는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현실이 되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내 아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으며 숨소리는 무겁게 들렸다. 나는 당신들을 믿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배신은 항상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것 같군요. 그 말은 방 안에 메아리 쳤고 나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황을 고칠 수 없을 것임을 깨달았다. 선은 이미 넘었고 이제 그에 따른 결과를 마주해야 할 때였다. 우리 가족을 연결하던 끈은 끊어지기 직전이었고 이는 우리가 억누르지 못한 욕망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상처받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가장 큰 잘못은 우리가 느꼈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이 초래한 진정한 영향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상처 없이 지나갈 수 없는 일이었다.